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올해 딱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거죠, 엄마. 그쵸?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황단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봉황단총의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봉황단총 하면은 사실 봉황단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앞서서 무이암차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분류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차. 네, 명차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명차라는 카테고리 안에 사실은 크게 지금 현재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 명차,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 명차,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 명차. 이렇게 명차도 세 개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역사 명차는 어떤 거냐면 역사 속에 존재를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명차들. 네, 그게 역사 명차라 그러고요. 전통 명차 같은 경우에는 역사에서부터 존재를 해서, 역사 속에서부터 존재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애들을 전통 명차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명차는 현대, 이렇게 좀 한마디로 근래에 들어서 명차의 반열에 올라온 아이들을 현대 명차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현대 명차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현대 명차에는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금준미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통 명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중국의 10대 명차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거의 전통 명차에 속해요. 그래서 무이암차, 지난 시간에 했던 무이암차라던가 그리고 오늘 하게 될 봉황단총은 전통 명차에 속합니다.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내려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전통 명차인 봉황단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봉황단총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이렇게 좀 파헤쳐 볼까 해요. 그래서 우선 봉황단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 구분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썼던 데서도 그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봉황단총, 여기서 단총은 사실은 등급을 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이렇게 책에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봉황단총이라는 것은 원래 봉황수선이라고 하는 차에서 등급이 가장 우수한 애를 봉황단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봉황양체예요. 봉황양체고 그 다음 단계가 그냥 봉황수선이라고 해서 봉황단총은 봉황수선류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아이를 단총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단총이라고 하는 뭐 특수한 차나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봉황수선류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들, 품질이 우수한 차들을 두고 봉황단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차들을 다 봉황단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봉황양체예요. 봉황수선이에요. 요즘 수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근데 봉황양체입니다. 이건 봉황단총이에요. 이건 봉황수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고요. 대부분은 다 한 번에 모아서 봉황단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약간 뭐 편의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상업적인 측면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분류는 구분류가 됐어요. 구분류가 됐고 지금 현재는 봉황단총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는 그 기준은 지역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봉황단총은 광동성 조주시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이 조주에는 대표적인 차산지 두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봉황산, 그리고 두 번째가 영두산이에요. 사실 이 두 산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 산지의 특성이 너무나도 달라서 사실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 내용인데 이 산지에 따라서 봉황단총이라는 이 차의 특성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열을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취향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봉황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장 사실 봉황산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게 봉황산의 하나인 오동산 또는 우동산이라고 부르는 그 차산지가 가장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오동산 오동산 또는 우동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이 봉황산 안에 속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봉황산에서 나는 차들을 봉황단총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영두산에서 나는 차 있잖아요. 그거를 영두단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봉황단총을 이렇게 그러니까 봉황단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단총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 봉황단총이 있고 영두단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대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은 습관적인 문제가 있죠. 여태까지 사용해오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사용해오던 그런 습관들을 사실은 쉽게 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갑자기 분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 봉황단총이든 영두단총이든 그냥 일반적으로는 둘 다 같이 그냥 봉황단총이에요.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학술적으로 딱 맞아떨어지게 부르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부르고 싶으실 땐 단총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 봉황산에서 나는 차를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땐 봉황단총, 그 다음에 영두산에서 나는 차를 부르고 싶으실 땐 영두단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분류법이고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봉황단총은 이름이 어떻게 붙은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송나라까지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일단 봉황단총의 최초의 이름은 원래 최초의 차나무는 홍인이라는 차나무에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름이 붙은 거, 그 차나무에서 채엽한 차의 이름이 붙은 첫 번째 이름은 조취차였어요. 근데 그 조자가 그 세조자, 새조자고 취가 그 부리를 뜻해요. 그래서 새 부리를 닮은 차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명명을 하게 됐냐면 봉황단총의 사실 생엽을 보시기는 힘드니까 그 봉황단총을 드시고 나서 엽저를 보시면요, 다른 찻잎에 비해서, 다른 엽저에 비해서 굉장히 얇고 끝이 엄청 뾰족해요. 그게 이 봉황단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끝이 이렇게 뾰족한데 그게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취차라고 불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나중에 이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마지막으로 봉황단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사실 새 중에서 가장 뜸으로 꼽는 게 상상 속에 존재하지만 봉황이죠. 그러니까 이 조취차라는 차 자체가 너무나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새에 새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봉황 있잖아요. 봉황의 칭호를 거기다 갖다 붙여준 거고요. 그리고 단총이라는 나중에 그 이름은 사실은 제다법에 기인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협을 할 때, 봉황단총을 체협을 할 때 다른 차를 좀 비교를 하자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무이암차 중에 뭐 예를 들어 육계다라 그러면 육계가 여기가 만약 육계 차밭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 그러면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다 체협을 해서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차를 만드는 방식인데, 이 봉황단총 같은 경우에는 한 그루에서 체협을 한 것만 제다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체협을 했으면 요걸로 제다를 해서 차를 만들고, 요 나무에서 체협을 했으면 요걸로 가지고 차를 만드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그 단독할 때 그 단자를 쓰고요. 총은 차나무를 뜻해요. 그래서 단 한 그루에서 체협한 차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찻잎을 가지고 만드는 차라는 뜻으로 단총이라고 붙인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네, 가시나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일단 봉황단총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 그러면, 이쯤 되면 봉황단총 좀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뭔가 마시면서 감상을 해보고 싶잖아요. 중국인들이 말을 하는 봉황단총의 주요 감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 일단 이 세 가지를 중국어로 표현을 하자,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청, 활, 감이에요. 근데 이 청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향기. 봉황단총은 뭐 사실은 향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화려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표현을 빌리자 그러면 봉황단총의 향은 몸속으로 스며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향이 굉장히 깊은데, 발산하는 향보다도 입 안에 머금어지는 향과, 그리고 그게 마치 내가 느꼈을 때 내 몸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깊은 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특징을 가지고 청이라고 불러요. 근데 굉장히 무거운 향은 아니고, 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좀 상쾌하고 신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싱그러운 꽃의 향, 싱그러운 과일의 향,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봉황단청은 과향도 있고 화향도 있거든요. 과일 향과 그다음에 꽃향기, 이 두 종류로 나눠요. 근데 이 두 개가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건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청이라고 부르고, 활은 뭐냐면 목 넘김이에요. 그래서 봉황단총은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러운 차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무이암차랑 좀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무이암차의 목 넘김은 시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봉황단총을 활이라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액체 음료에 좀 비교를 하자라 그러면 그러니까 무이암차를 저는 그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주스다라고 한다 그러면, 봉황단총은 우유 같은 그런 액체의 느낌, 그러니까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봉황단총은 조금 무게감이, 그러니까 딱 마셨을 때 무게감이 좀 더 느껴지면서 목 넘김이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인데, 일단 달아요. 이게 달감자거든요. 일단 단데, 이 단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회감이라 그래서 처음엔 단 줄 모르겠으나 마셨어요. 마시고 나서 꿀꺽 삼키고 나니 뒤에서 단맛이 올라와. 돌아올 회자를 써서 단맛이 돌아왔다라는 뜻으로 회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회감 물론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봉황단총을 단순히 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모금에서부터 느껴지는 진짜 딱 느껴지는 단맛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단순한 단맛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회감도 굉장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걸 집중해서 마시세요 라고 하는 감상 포인트인 감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라 그러면 기본은 가는 차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기본은 가는 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은 가지만 명차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더 충족을 해야 돼요. 무이암차에서 진짜 명차가 되려 그러면 제가 아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봉황단총은 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산운이 있어야지만 봉황단총은 명차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이암차 같은 경우에는 아문을 좀 표현하기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표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이 산운은 정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봉황단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맛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왜 저희가 오미라고 하고 아니면 또는 뭐 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단슨 신짠 뭐 감칠맛, 그래서 오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슨 신짠 해서 삼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봉황단총은 어쨌든 이 오미를 기본 베이스에 다 깔고 있는 차예요. 맛이 굉장히 풍부하고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숨어진 산운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의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떤 것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 산운이 강한 차는 입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맛도 향도 굉장히 강하지만 조금 훨씬 청량한 느낌은 많이 들어요. 네, 그게 가장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뭐 제가 테이스팅을 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감상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너무 길었잖아요. 너무 길어서 그것보다는 이 정도의 선에서 사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도 봉황단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감상하는지, 뭐 어떻게 우려 마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공지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유튜브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운영을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희 후후들, 네, 아들 둘을 되게 정성으로 봐주시는 조건으로 저한테 유튜브를 찍자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로 이 유튜브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원래 엄마대로의 유튜브를 따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진짜 요리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하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쉬어야 라고 하면은 엄마는 이게 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마가 집에서 하는 그런 가정 요리들이라던가 엄마의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요리들, 그다음에 디저트, 뭐 베이킹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엄마하고 저하고 원래 거기 1년에 2번 무이산하고 조주를 갔었어요. 광동성 조주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다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갈 때가 되면 엄마도 항상 따라가서 엄마는 이제 제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산으로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남아서 저희 선생님들 집에 남아가지고 선생님 말도 안 통하면서 이렇게 요리를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리를 이렇게 배우고 심지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어디 갔지? 하면은 다른 식당에 가가지고 요리를 배우고 계시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던 중국의 가정식 요리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되게 야심차게 시작했으나 이 유튜브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 엄마 거를 오히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운영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에 대한 뭐 절대적인 권한은 엄마가 가지고 있다 보니 엄마가 자체적으로 이 둘을 통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권한이 없으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두 개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을 하면서 이름을 다금가로 바꿨습니다. 이 다금가가 우리 패밀리. 우리 패밀리의 이름이 다금가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에 관련된 컨텐츠예요 라는 의미로 다금가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그 안에 한 가지 좀 추가된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저희 가족의 일상을 다룬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차의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도 나올 건데 사실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이제 중국 가정식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중국 가정식과 중국차는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엄마가 야심차게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다점, 뭐 다식 이런 것들이에요. 차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 그리고 차에 어울리는 음식들에 관련된 컨텐츠도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 주 되세요. 再见.